눈 뜨자마자 빌런 때문에 퇴근하고 싶고 빌런이라는 감옥에 갇혀 퇴사라는 석방만을 기다리는 2천만 직장인 땡땡이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기념 특별 코너. 소리 김숙의 초대 보장 빌런의 마음을 읽는 자들. 반갑습니다. 저는 비보 직원들 피셜 깐깐 CEO 송은이 수사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타고난 400안의 소유자 김숙 수사관입니다. 자, 이제 저희 두 수사관의 팀장님을 모셔볼 차례인데요. 대한민국 경찰 수사계 탑티어로 불리며 대한민국의 대표 빌런은 다 만나봤다는 빌런 전문가 권일용 전 프로파일러를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권일용입니다. 듣자니 우리 시소 소속 아티스트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제일 바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바쁘죠. 일용 오빠가? 예. 아니 뭐 개인적인 일로 바쁘신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아니 근데 워낙에 뭐 강의를 많이 하시던데요? 불러주는 데가 진짜 많아요.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고 야. 찾아주시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더 빨리 간둘 걸 그랬어요. 네, 적절한 시기에 관둔 것 같아요. 그거는 잘 안 맞네. 너랑 잘 안 맞는다. 나랑 안 오늘. 맞지. 팀장님이 너랑 잘 안 맞는다. 서로 날카로운 사람들끼리 잘 안 맞아 원래. 아니 근데 영화에 나오셨어요? 네, 이번에 이제 4월 24일 날 개봉했죠. 범죄도시 4.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나왔습니다. 짧게 치고 빠지지만 중요한 중요한 역할. 역할이다. 근데 제안을 받고 네. 고사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선뜻 그래 해보자라고 하신 아니에요, 데는 아니에요. 며칠 도망 다녔어요, 진짜. 안 한다고 안 된다고. 회의를 하면서 네. 제가 사실 4에 보면은 나오는 대사들 중에 네. 제가 회의 때 한 얘기들을 많이 썼어요. 실제로. 근데 굉장히 제가 어떤 의미 있는 말을 했더니 그 형님이 이걸 그냥 직접 하시는 게 어떻겠냐. 야 그냥 나는 뭐 그런 거 못해. 그리고 이제 며칠째 PD가 계속 연락이 오는 게 진짜로 해야 된다고. 표창원 씨한테 넘기지 그러셨어요. 걔는 더 안 될 것 같아서.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우리 팀장님만 믿고 빌런의 마음을 잃는 자들 빌말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본 코너 전에 이풀기용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빌런 셀프 고발. 이런 나 빌런인가요? 나의 이런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빌런으로 비춰질 수 있는지 나를 고발해 주신 분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직장 생활이라는 게 어느 직장이든 빌런들이 반드시 있잖아요. 네. 빌런이 보이면 내가 잘 사는 거예요. 안 보이면 나은 거야. 어머 명언이다. 완전 소름 끼쳐. 와 근데 이게 명언이네요. 어떤 빌런이 집단이든 보여야 된다. 네. 내 눈에 빌런이 보이지 않는다면 네. 나를 의심해라. 내가 빌런이다. 와 이거 명언입니다. 자 이제 셀프 고발 사연 만나볼까요? 김경땡님, 저는 출근길에 커피를 사와서 하루 종일 그 커피를 두고두고 마시고 있고요. 회사 탕비실 커피를 거의 안 먹습니다. 대신 집에 가서 식후에 마시려고 퇴근할 때마다 하지 마. 맥심 2포씩을 챙겨가고 있는데요. 제가 빌런인가요? 내가 좀 싫어하는 쪽이. 회사에서 탕비실 이용을 아예 안 하는 대신에 집에 가서 맥심 2포 먹겠다는 건데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아이유는 한 뭉텅이씩 가져가던데 2개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게 내가 싫어하는 건데. 빌런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하나 둘 셋. 아니다. 김숙 수사관만 예. 동그라미 빌런이다. 저는 이제 이 공공의 물건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해소하는 건 괜찮아요. 가져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하냐라는 거죠 저는. 저는 만약에 빌런이 되려면 그 2포씩을 가져가서 60포까지 모아. 그걸 당근에 팔아. 그러면 빌런이야. 그러면 빌런이지. 근데 2포 가져가서 나 차라리 그러면 나 빌런 안 할래. 60% 하면 진짜 생활력 강하다라고 해줄 거야. 그래? 나 진짜 그 정도면 내 진짜 너 인정한다. 아이 2포잖아. 그래 이해해. 그래 이해해. 빌런까지는 아니야. 근데 자기를 나의 아저씨 아이유에 비유하면서 한 뭉탱이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그 이런 사람이 회사에 많아지면 뭐 탕비실 남아 돌겠습니까? 어떻게 팀장님? 저는 뭐 이분이 이 정도에서 그치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점차점차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면 뭐 2개 정도 가지고 가시면 행복하시겠습니다. 역시 팀장님답게 좀 넓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퇴근할 때마다 2포가 3포 되고 10포 되고 하는 것만 아니라면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보내주신 거는 좀 가벼운 것들이니까 가볍네요. 그죠? 예.
자, 다음 사연 다음 가볼게요. 사연입니다. 하수땡님.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종종 네일을 받고 오는데요. 한 번은 네일 받다가 지나가는 팀장님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뒤로 자꾸 점심시간에 네일도 받고 MG야 MG 하며 은근히 핀잔을 주십니다. 점심시간에 네일 받는 저 빌런인가요? 하나 둘 셋. 아니요. 아니죠. 올 아니요가 나왔습니다. 네. XXX. 아니 내 시간에 내가 쓴다는데 뭔 상관이야. 저 팀장이 이상한 거지. 전 일단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예. 교수님 생각은? 저도 아닙니다. 이분이 그 팀장님이 아마 부러워서 그랬을 거예요. 자기도 해보고 싶은데 네. 그런 걸 못하니까. 아니 그러면 교수님도 그런 적 있어요? 현역에 후배들이 나 때는 그런 행동 안 했는데 네. 요즘 애들은 저런 걸 하네 이런 거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밥 먹으러 보통들 같이 가잖아요. 팀원들끼리. 근데 점심을 안 먹는 친구가 있었어요. 오. 나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보니까 혼자 커피숍에서 차 마시고 책 보고 이러고 음악 듣고 있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오. 자기 시간을 갖는구나. 그러고 이제 제가 그냥 포기해버렸죠. 그 옆에서 점심시간에 네. 책도 읽고 그래. MG나 MG. 커피 마시고 좋겠다. 뭐 이런 소리. 그냥 이 친구는 이렇게 자기만의 시간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구나. 아 근데 굳이 네일도 받고 MG야 MG 이건 좀 어이가 없다. 멘트 자체가 좀 유치하긴 하네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K 직장 빌런 사건 조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일용 수사팀장님과 함께하는 빌런의 마음을 읽는 자들, 직장 내에 침투한 K 직장 빌런 사연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피해자 익명 요천님이 진술하신 빌런의 몽타주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몽타주는 참고로 우리 김숙 수사관이 그렸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분이 이렇게 그냥 보내주셨어요. 그냥 족같이 생김이라고 보내주셔가지고. 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자. 없었습니다. 예. 두 번째. 내가 이런 방송인지 모르고 왔어. 그래서 저는 엄지발가락처럼 한번 그려봤어요. 발족자를 한 거예요. 예, 발가락을 한 거예요. 누가 발가락. 발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이거를? 엄지발가락. 제 상사는 점심 빌런, 물음표 살인마입니다. 점심 1시간 동안 질문을 100개쯤 날리는 것 같아요. 오늘 메뉴는 뭐야? 거기 메인 메뉴는? 사이드는 뭔데? 거기 주차되나? 짜증나. 주차비는 없고? 그냥 돼? 이런 질문까지는 뭐 오케이예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제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까지 퍼붓는다는 겁니다. 아니 거기 식당 사장님이 여자야 남자야? 그럼 사이다에 얼음을 타 먹어야 되는데 얼음컵이 나오나? 김치가 수입산이야 국산이야? 이런 것도 안 알아봤냐고 지랄. 신박한 식당 없냐고 지랄. 점심 메뉴를 위해 맛집 유튜브를 찾아보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합니다. 점심 메뉴 진짜. 매일 이런다는 거야? 이분은 네. 진짜로 네?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사람이에요. 아. 내가 알고 싶은 모든 걸 네가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장님 궁금한 남자 게 여자가 아니야. 궁금한 게 아니야. 같아. 네가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라는 자기가 우월성을 나타내는 이런 의도로 갖고 있는 괴롭히는 얘기들이에요. 거네요, 그냥 괴롭히는 대놓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아주 친절하게 단호하면 돼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장님이 남자 여자야? 사이다에 얼음 타먹는 거 뭐 얼음컵 나온대? 화장실 공용이야? 따로야? 그것도 안 알아봤어? 그거요. 제가 지금 바빠서 그런데 직접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너한테 묻고 있잖아. 그럼 네가 물어봐야지. 아니 김치가 수입산이야 국산이야 뭐야? 열받네 이거. 이렇게 이제 자꾸 단호한 자기 표시를 의사 표시를 해서 조금씩 줄어들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혹시 이런 것도 포함이 될까요? 이제 이 사람은 질문적으로 가는 거지만 조언을 계속 하는데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너는 이거 못해. 너 이거 하는 게 맞아. 이런 사람들은 가스라이팅이네. 사이코패스적으로는 어때요? 사이코패스 성향이라보다는 약간 이제 강박적인 성향이죠. 이제 불안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불안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좀 뭔가 자꾸 자기 조언을 해가지고 잘못될까봐 걱정을 자기가 미리 하는 거예요. 그건 좀 사이코패스적인 성향과는 조금 다른 거군요. 네. 참 어렵네요. 이게 사람 인간관계라는 관계 어렵다. 예, 진짜 어렵다. 마음을 읽는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런저런 얘기 듣다 보니까 성훈이 성격 진짜 좋은 것 같다. 왜? 뭐 이거 부정적이지도 않고 질문도 안 많고 그냥 와 나 언니 까탈스럽다 생각했는데 언니 참 순하다. 자, 다음 사연 다음 가보겠습니다. 사연 가보시죠.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전형적인 화장 두껍게 한 무서운 시어머니 상입니다. 나왔습니다.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전형적인
무서운 시어머니상. 예. 사건 들어가 보죠. 대학교 졸업 후 입사한 첫 직장. 엄청난 기대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입사 첫날 사무실에 있는 큰 어항을 가리키며 땡땡씨, 이 어항은 내가 특별히 아끼는 거니까 조심해줘요. 라며 소개하시길래 진짜 많이 아끼시는구나 했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 근처를 빠르게 지나가면 어항 조심! 그러다가 부딪히면 어쩌려고 그래요? 조심. 하며 유난을 떨길래 최대한 피해 다녔거든요. 근데 몇 개월 후 대뜸 저한테 어항 청소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끼는 어항이니 좁은 화장실 세면대에서 낑낑대며 청소를 했는데 그게 마음에 들었는지 저는 어느새 어항 청소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땡땡씨, 오늘도 어항 좀 잘 좀 부탁해요. 다음 주 월요일이 공휴일이네. 그러면은 화요일 출근하자마자 어항 좀 닦아줘. 뭐? 급하게 반차?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어항만 후딱 닦고 퇴근해요. 아, 그놈의 어항! 정말 확 깨버리고 싶은 거 후폭풍이 두려워서 참습니다. 어항에 집착하는 상사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야, 이거 어떡하냐? 왜 어항? 이거 손 진짜 많이 가는데. 아니 얼마나 현타가 오겠어. 내가 이러려고 진짜 그 어려운 나 공부에서 몽타주 진짜 잘 그렸다. 잘 그렸다. 느낌이 이렇게 빡 온다. 진짜로. 진짜 본질의 그 접근하는 심리를 분석해 본다면 내가 너보다 서열이 위야. 그러니까 인정받는 것을 놓치게 될까봐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자기가 위계가 있잖아요. 직장에 위계가. 네. 이 위계가 자신을 무시하게 될까봐 계속 확인하는 거야. 어항을 아. 통해서. 어항으로. 알지? 너는 내 어항을 닦아줄 수밖에 없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그 위계에 내가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어항이 없어지면 딴 게 또 나타나요. 이런 사람들. 또 다른 뭐 뭔가로 확인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부하 직원들한테는 막 이렇게 하고 또 위에 사람한테는 미친 듯이 잘해요. 아, 그게 이제 강박적 성향. 강약 약강. 아, 진짜 빌런들이 많네요 직장에. 자, 다음 사연 한번 가보겠습니다. 피해자 익명을 요청하신 분입니다. 빌런 몽타주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마른 대추 사기에 배는 민둥산. 아, 얼굴까지 대추 색깔이에요? 아니 일단 몽타주만 봐도 좀 풀리네요 속이. 자, 사연을 가보겠습니다. 우리 회사 팀장님은 대표 아들인데요. 아이고야. 한량이라 그런지 주요 업무가 직원들 모니터 감시입니다. 시험 감독관처럼 뒷짐지고 모니터 뒤에 서서 뚫어져라 감시를 하는데 만약 제가 뭐라도 하나 틀리잖아요? 땡땡씨, 지금 업무 틀린 거 알아? 자, 여기서 퀴즈. 뭐야? 땡땡씨가 뭘 틀린 걸까? 아우. 얘 진짜 안 되겠다. 전 직원 앞에서 꼽을 주고 창피를 주는 건 기본이고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 아니, 쟤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저렇게 일머리도 없는 애가 여기는 어떻게 들어왔지? 제 뒷담화를 일삼고요. 다른 직원들이 저를 보호하려고 들면 에헤이, 땡땡씨한테 다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알려주는 거지, 어? 싫어했으면 내가 뭐 아예 무시했지?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에 더 최악인 건 공동체 활동을 강요한다는 건데요. 저희 회사는 점심 자유란 없어요. 이분 때문에 13명 전체가 다 같은 식당에 가야 되는데 어느 날 위경련이 와서 죽을 먹는다고 하니까 너 혼자 단독 행동하려면 나가. 여러분, 오늘 땡땡씨가 죽을 먹고 싶다네. 우리 다 같이 죽 먹자. 땡땡씨를 위해서 다 같이 죽 먹읍시다. 죽 어때? 죽.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강요해서 별명이 동체 새끼입니다. 아이고. 이 사람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까 생각 중인데 정령 대처법은 없는 걸까요? 아, 너무 힘들겠다. 가끔 그러니까 회사 내 모든 것이 마음에 드는데 어떤 누군가 특정 한 사람 때문에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많아요 오히려. 네. 맞아. 한 명 때문에 간두는 거야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약간의 예.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감정 기복이 되게 큰 사람인데 네. 기분 좋다가도 아주 사소한 일에 기분이 확 나빠지는 타입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뭐 맞출 수가 없네요. 이게 지금 어떤 현상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대표 아들이잖아요. 자격지심이 되게 심해.
일을 못해 지도 그래서 못하는데. 무시당하는 것 같은 생각을 자기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빌런이네, 진짜 빌런. 지금 빌런의 사면소를 다 갖췄어요. 다 갖췄어. 그쵸, 맞아. 그쵸. 뒷담화하지. 밥 같이 먹어야 되지. 그 가스라이팅 하지. 뒤에서 감시하지. 근데 여기서 근데 한 명도 뭐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 근데 이런 사람들 특징이 또 뭐냐면요. 자기가 친구들을 만나도 술 먹다가 화장실 잘 못 가. 아, 자기 욕할까봐. 근데 이분이 나름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있는 해소법을 찾았네요. 집에 이제 샌드백을 사가지고 거기에 그 사람 사진을 붙였어. 근데 비슷하게 그렸다, 네가 진짜. 나 너무 비싸게 그렸는데? 대박. 근데 저기서 놀라운 게 저 사진 보면 네. 저 붙여놓은 종이가 많이 찢어졌어요. 엄청 때렸네. 이미 엄청 때린 거야. 이거 해소법이 됩니까? 해서 되죠. 해소돼요? 네, 저거 네. 저 샌드백 때리는 거? 그럼요. 차 돌 한 번 던지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알아서 할까요? 물어보고 하면 공범이 되잖아요. 단독 보모를 끝내요. 단독 보모를. 저 옛날에 그 못된 언니들 상대할 때 일부러 골탕 먹이면서 나 혼자만의 복수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럼 진짜 해소가 되긴 해요. 그분이 진짜 좋아하는 라이터를 훔친다든지 의자에 껌 붙인다든지 20살 초반 때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일로 말로 이길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지, 없으니까 없지. 진짜 단순한 걸로 저는 복수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기처럼 있거나 있으면서 네. 복수하거나 저처럼 그만두거나. 네. 저는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그만뒀죠. 그만두세요. 근데 그만둔다고 또 너무 그렇게 땅으로 꺼지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나는 잔잔한 나만의 복수를 좀 하고 사세요. 그러면 어떤 잔잔한 복수 네가 했던 것 중에 하나만 알려줘봐. 머리에 껌 붙이기? 술 취했을 때는 몰라. 회식 때는 몰라. 정신 바짝 차리고 컨디션 같은 거 2병 때려 먹고 끝까지 취하면 안 된다. 술을 살짝 버려야 되나? 살짝 뒤로 버려. 마실 때 뒤로 버려. 뒤로 버리고 그 다음에 멀쩡하게 있다가 그 시기 취하면은 완전 취하면은 머리 이제 머리 껌 붙이고 이렇게 하면 돼. 아 진짜. 자 빌런 중에 빌런을 만나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팀장님은 오늘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 진짜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자기를 다스리는 어떤 방식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와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찾아서 네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